제 아내는 저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저희는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따뜻하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지난 세월의 보상을 받는 그런 삶을 꿈꾸었죠. 저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또다시 물어보거나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찾았을 물건을 한참 동안 찾지 못하는 일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나도 가끔씩 깜빡깜빡해.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녀 역시 내가 요즘 좀 정신이 없나 봐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노화를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며 그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소한 일들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제가 늘 출근하는 시각이 되었는데도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보, 나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밥은 안 차려도 돼? 하고 물으니 그녀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출근?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인데? 그녀의 눈빛은 제가 알던 아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아니야. 그냥 내가 잠시 헷갈렸나 봐. 당신도 오늘 쉬는 날인데 밥은 내가 차릴게. 하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모든 것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볼 때도, 요리를 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제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여보, 내가 요즘 왜 이러지? 하고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야.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거야. 당신이 너무 고생했잖아. 하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저의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내의 기억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억력 개선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다 먹이고 뇌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좋아했던 옛 노래를 틀어주거나 결혼 사진을 함께 보며 옛 추억을 되새기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때 정말 행복했었지? 제가 물으면 아내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무반응에 절망했지만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 번은 저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낯선 곳에 온 것처럼 두려워하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보, 여기 어디야? 우리 집은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고 여보,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매일 같이 지나다니던 길이야. 하고 말했지만
그녀는 저를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내는 이럴 리 없어. 저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치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의 사랑스러운 아내였으니까요.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저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거나 제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애써 웃으며 여보,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우리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나 됐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아,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두고 깜빡 잊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냄비는 새까맣게 타버렸고 주방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있었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말했지만 제 손은 그녀의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의 상태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아내는 병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여보, 나 아픈 데 없어. 왜 병원에 가야 해? 그녀는 불안해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하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내의 상태를 진단한 후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환자분은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장애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의사의 말은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내는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오진한 거야. 우리 아내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뿐이야. 저는 의사에게 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의사는 제게 환자분의 상태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치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는 그저 잠시 길을 잃은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제게 여보, 우리 집에 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응,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하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내의 상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는 맑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치매라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우리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치매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의 사랑스러운 아내였으니까요. 의사의 진단 후에도 저는 아내의 치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기억력 개선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다 먹이고 뇌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좋아했던 옛 노래를 틀어주거나 결혼 사진을 함께 보며 옛 추억을 되새기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때 정말 행복했었지? 제가 물으면 아내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무반응에 절망했지만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아내의 상태를 숨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요즘 형수님은 어떠셔? 하고 물으면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좀 힘들어해.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어.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상태를 숨기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갔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저의 이름도 잊어버렸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들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내는 아이들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눈빛에 당황했고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해. 이해해줘.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상태를 이해해 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내를 돌보는데 지쳐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내의 옆에 붙어 있어야 했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밤낮 없이 저를 찾았고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밤늦게까지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돌보는 데 지쳐갔고 저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여보, 제발 좀 자. 나도 좀 쉬게 해줘.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치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는 맑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치매라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상태를 숨기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저는 더 이상 아내의 치매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저는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아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치매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내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보, 나 당신 남편이잖아. 하고 말해도 그녀는 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저는 그 눈빛에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마침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의 치매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워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부정하는 동안 저는 아내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저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아내의 치매를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동안 아내와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옛 이야기를 해주거나 함께 산책을 하며 엄마의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치매를 인정하고 아내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맑고 총명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제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대신 기억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 아이들의 생일,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소중한 추억들을 제가 대신 기억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치매가 우리 부부의 사랑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지만 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그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대신 기억해주며 아내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내의 치매는 제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치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치매를 사랑합니다. 아내의 치매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치매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고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을 웃으며 바라봅니다.